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것은 재테크로 통한다. 세무재통의 김창경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승진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세나 기자입니다. 그 두 기자 어저께가 혹시 무슨 날인지 알고 있나요? 혹시 생일이셨나요? 자, 뭐 그런 걸 물어보겠어요. 주식기사 우리들이 많이 쓰니까 기자들이 주식기사 쓸 때 알아야 하는 거. 1분기 공시 발표일. 아, 조 기자 그래도 몇 달 동안 열심히 공부했나 봐요. 많이 늘었네. 또 눈치가 늘었죠. 근데 마감일까지 안 내면 큰일 나네요. 어저께 보니까 6시 넘어서도 계속 올라오는 것 같은데. 그 분기보고서 내는 날짜 넘기면 이게 잘못하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분기보고서라든지 반기보고서 내는 거는 그 분기결산 끝나고 45일 그러니까 한 달 반 그 날짜 안에 내야 되고 1년 결산안에 사업보고서 낼 때는 90일 안에 반드시 내야 돼요. 이번에 45일째 되는 날이 지난주 토요일이었거든요. 네, 이렇게 휴일 겹칠 때는 그 다음 영업일로 미루죠. 그래서 어저께 17일, 지금 이 유튜브 영상 찍고 있는 날짜가 화요일인데요. 18일. 그래서 어저께 17일 그 날짜까지 내야 됐던 거였어요. 그래서 어저께 17일에 다 늦게 막 분기보고서 밀려서 내는 기업들이 꽤 많았었죠. 이게 아무리 늦더라도 그 날짜는 내야 되니까 출첵하는 기업들이 좀 많더라고요. 어저께 막 7시 다 돼갖고 올리는 기업들도 있고. 이 투자 입장에서는 이왕에 이렇게 보고서 내는 거 좀 일찍 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런 쪽 재무 담당 전문 인력들이 충분하지 않은 중소기업들이 좀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매 분기마다 이게 좀 숙제하는 기분일 것 같긴 해요. 근데 대기업들은 분기 마감하고 한 달도 안 돼서 이렇게 발표하던데. 그 대기업들은 인력이 좀 되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뭐 실적 발표하고 난 다음에 또 기관들 불러다가 막 IR 행사 같은 것도 뭐 하고 그러잖아요. 기업 설명회 같은 거. 또 요즘에는 워낙에 좀 회계 시스템이 잘 돼 있어갖고 이게 월 단위 혹은 매주 단위 어떤 데들은 뭐 매일매일 이렇게 집계가 되는 데도 아마 있을 거예요. 바깥으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을 뿐인 거지. 또 외국 기업들은 이 공식적으로 매달 실적을 발표를 하는 데들도 꽤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어서 지금 우리나라 투자들 입장에서는 이 분기 실적 확인하는 게 뭐 최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증권사마다 리서치센터에서 공식뿐만 아니라 그 앞으로의 실적도 예상해서 보고서가 내주는데 투자자들 일일이 그걸 다 확인해야 되나요? 뭐 증권사들이 내는 종목들 이게 그 보고서가 되게 많은 것 같긴 한데 사실 증권사마다 커버하는 종목들은 뭐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 각 증권사들의 관심 종목군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종목들 숫자는 그렇게 또 많지가 않아요. 어저께 뉴스 나온 거 보니까 이제 코스닥 종목이 1,500개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코스피랑 합치면 뭐 대충 한 2,500개 되겠죠. 근데 그 중에서 증권사들이 관심 있어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종목 분석 보고서 내는 이런 종목들 얼마나 되겠어요? 뭐 다 합치면 한 200개 되려나? 그러니까 10분의 1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증권사들의 눈 밖에 있는 종목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정작 궁금해할 만한 종목들은 이 증권사 눈 밖에 있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또 대형주들 중에서도 이 보고서 안 나오는 종목들도 꽤 많고 그렇다고 또 증권사들 안 보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다 빼고 우리가 뭐 그런 종목에 투자를 할 거 뭐 이런 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증권사들이 보고서를 내지 않는 종목 이런 종목은 결국 투자자가 본인이 직접 뭐 투자 정보 이런 걸 찾아서 해볼 수밖에 없어요. 그 첫 걸음이 분기 보고서 확인하고 반기 보고서, 뭐 사업 보고서 요거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은 좀 다르긴 한데 분기 반기 사업 보고서 이렇게 이름은 다르긴 한데 매 분기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남들이 잘 모르니까 엄청난 고급 정보도 아니고 그냥 딱 공개하는 정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도움이 되나요? 제가 좀 오래 취재를 하면서 느낀 건데 이 주식 초보자들이 투자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을 해요? 뭐 주식 고수? 슈퍼개미도 있을 거고 뭐 증권사 애널리스트도 있을 거고 근데
실제로는 다 아니에요. 실제로는 다 그 투자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친구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지인이라든지 뭐 다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디 다니는 누구한테 들었다더라. 그래서 친구한테 뭐 친구의 친구에게 들은 고급 정보다. 이런 거 믿고 투자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생전 보지도 못한 사람이 했다는 말, 그 말 한마디를 듣고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이렇게 투자를 하죠. 제 생각 같아서는 그럴 돈 있으면 소고기라도 사 드시는 게 남는 것 같긴 한데 좋다 칩시다. 아주 고급 정보를 들었다고 쳐요. 그러면 그 정보를 하기 위해서 그 기업이 뭐 하는 데인지 뭐 작년에 돈 얼마나 벌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강조했지만 다 됐고 주가를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이 뭐라고 했었죠? 기업 실적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 기업 실적이 다 그 분기 보고서, 반기 보고서에 다 나오잖아요. 이번 분기에 얼마를 판매를 했고 그 중에서 또 얼마를 남겼고 또 실적뿐 아니라 그 기업이 그 분기 기준으로 해서 자산을 얼마나 보유를 하고 있는지 그 자산이 현금인지 아니면 다른 종류의 자산인지 뭐 이런 것도 다 확인이 되거든요. 물론 분기 보고서 나오고 한 며칠쯤 지나면 증권사들이 그 HTS나 MTS 같은 데다가 이 재무 상태를 요약을 해서 다 그 정보를 올려줘요. 근데 사실 그 전에 좀 확인을 해봐야죠. 그리고 요약본 말고 원본으로 봐야 될 그럴 또 필요도 좀 있고 그래서 또 실적이 발표되면 그 나오는 즉시 주가에 영향을 주기도 하니까 좀 빨리빨리 확인해야 될 필요도 있고요. 근데 실적이 발표되기 전에 주가가 먼저 좀 움직이지 않나요? 이미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정보가 새어 나갈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또 그러면 이미 주가가 빨리 움직이니까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분기 보고서를 보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걸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럴 수 있어요. 대기업 같은 데들은 실적 발표하기도 전에 막 주가가 움직이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실제로는 실적 발표를 한 다음에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주가가 실적 시즌에 쭉 오르면 그 주가 오르는 거 보고 저 회사가 이번에 실적이 좀 많이 늘었나 보구나 이렇게 거꾸로 해석을 하는 현상이 좀 비일비재하기도 하죠. 그래서 근데 현실적으로 개인 투자자가 그 기관이나 외국인들보다 투자 정보에 앞서기는 좀 어렵죠. 근데 이건 그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관심 있어하는 종목 그런 종목에 해당하는 얘기거든요. 그거 외에 작은 종목들, 그러니까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손을 대지 않는, 그러니까 그런 손을 댈 수가 없는 너무 작아서 관심이 없는 종목. 그리고 또 아까 말한 증권사들의 그 커버리지, 눈 밖에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경우가 좀 달라요. 실적 발표될 때 그에 맞춰서 이제 주가가 좀 움직이긴 하는데, 중소형주들 중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실적이 그 증가했다라고 보고서에 나왔는데, 그런데도 주가가 안 움직이니까 이거 실적 말고 이 회사에 다른 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실적이 크게 증가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기사로 먼저 나오지 않나요? 근데 투자자가 찾기 전에 먼저 이렇게 기사화가 되면은 그런 기업을 찾는 게 의미가 있나 싶은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근데 한 가지 좀 비밀을 말씀드리자면 이 공시 시한이 지났어요. 그래서 분기 실적이 다 발표되고 나면 한국거래소에서 이 실적을 다 모아서 집계를 해다가 보도자료를 내거든요. 뭐 영업이익률 증가율이 이번에 제일 높았던 기업, 순이익이 가장 많았던 기업 이런 식으로 해갖고 좀 다 추려서 자료를 내요. 근데 이 보도자료 나오는 게 실적 발표 마감 기한일 딱 지나고 그 다음 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며칠 좀 텀이 생겨요. 이거 거래소 직원들이 다 집계를 해서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요. 또 1년 실적 결산하는 이 사업 보고서라든지 뭐 6개월 단위로 나오는 이 반기 보고서 이거 나올 때는 그 거래소가 또 언론사들한테 우리가 이 해당 실적 관련 기사 보도자료를 낼 때까지는 관련해서 실적 기사를 내지 말아라 이렇게 엠바고를 걸기도 하거든요. 기자들 입장에서는 엠바고를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실적 기사를 못 쓰죠.
근데 이번에 이제 좀 분기니까 엠바고가 걸린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해도 기자들 입장에서도 이 실적들을 다 모아서 정리해서 이 기사를 쓰려면 똑같이 시간이 필요하겠죠.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관심 있는 종목의 그 보고서만 찾아서 보면 되지만 기자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이익률이 높은 기업이 순위별로 누구누구다 이거를 다 집계를 하려고 하면 전 종목을 다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당연히 똑같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기사는 그 며칠 동안 나오지 않지만 그 투자자가 그동안 주식 매매하는 데는 아무런 제약 같은 게 없잖아요. 그래서 실적 공시가 일단 올라오면 투자자들 또 열심히 하는 투자자들은 그 자기 관심 종목들 다 뒤지고 또 그 외에 실적이 또 잘 나온 종목이 없는지 이런 걸 다 뒤져가면서 전자공시를 그 찾거든요. 능력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각종 시스템이라든지 어떤 툴 같은 걸 이용해서 그 작업을 조금 더 편리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주식 투자는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막노동 이렇게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사실. 선배의 노동을 거저 먹을 수 있게 종목 추천 같은 건 안 해주시나요? 굉장히 즐거워하시네요. 여기서 뭐 사실 특정 저희까지 종목, 막노동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게 먼저 앞길을 잘 닦아주셨는데. 그러고 싶긴 한데 여기서 이 특정 종목 이렇게 언급하는 건 좀 안 될 것 같고 그래도 한 가지 예시를 들어서 사례는 좀 봐야 되니까 장내 말고 장외 기업 하나 예로 들어서 얘기를 해봅시다. 그 KOT 시장 있잖아요. 장외 기업들 주식들 등록되어 있는 KOTC 시장에 그 세메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삼성전자가 이제 대주주인 그 장비 회사인데 반도체 장비, 디스플레이 장비 이런 거 만드는 회사거든요. 이게 국내 점유율 1위예요. 근데 이제 비상장이니까 그 대신 KOT 시장에 등록은 돼 있죠. 이 회사도 똑같이 그 월요일에 17일에 그 실적 공시를 했어요. 제가 두 사람한테 이제 노트북 들고 오라고 해서 이렇게 다 펴놨는데 이거 실적 좀 찾아보기 위해서거든요. 자,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함께 찾아보시죠. 금감원 전자공시 사이트 다트라고 부르는데 거기 이제 들어가서 공시를 찾아보면 됩니다. 검색창에 전자공시를 쳐도 다트라고 나올 거예요. 이 다트 사이트 들어가면은 이제 종목 입력하는欄이 나오는데 여기에다가 종목명 그 세메스를 쳐봅시다. 그러면 공시한 내용들이 쭉 뜨죠. 여기 이제 분기 보고서 맨 위에 올라 있는 분기 보고서가 보일 거예요. 3월자 말씀하시는 거. 예, 2021년 03월이라고 나와 있는 거 요거. 그거 이제 클릭을 해보면 이거 별도 창이 하나 뜨는데 여기에 3번에 재무에 관한 사항 나오죠. 여기 1번 요약 재무 정보를 클릭을 해보면 요약 재무제표 1번에 제일 먼저 뜰 거예요. 표가 뜨죠. 29분기 제 29기 1분기라고 나오네요. 이게 이제 올해 3월까지 실적을 집계한 거예요. 보면 아래쪽에 보면 1분기 매출액이 8,706억 원 나오고 영업이익 1,128억 원, 순이익 855억 원 이렇게 기록했네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실적인지 전혀 감이 잘 안 오죠. 네. 과거 실적 대비로 한번 좀 비교를 해봅시다. 바로 옆에 그 28기 작년 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건 이제 1년치니까 감을 잡기가 좀 어렵죠. 작년 1분기 거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똑같이 재무에 관한 사항 밑에 4번 이제 재무제표 나오죠. 거기 재무제표 클릭하면은 그 밑에 아래 이제 포괄손익계산서가 나와요. 여기 보면 이제 분기 실적하고 그 누적 실적하고 따로 끊어서 나오는 표가 나옵니다. 작년 1분기 실적하고 비교를 해봅시다. 작년 1분기보다 올해가 매출이 한 3,300억 정도 늘은 것 같네요. 영업이익이 32억 원쯤 증가했고 순이익은 315원 이 정도 뛰었네요. 순이익 증가율을 계산을 해보면 이게 한 58% 정도 나오거든요. 상당히 좋은 실적이죠. 아,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 장외 기업이라 주가가 안 올랐다는 건가요? 지금 주가가 얼마인지 이것도 좀 확인을 해봅시다. HTS 띄워서
똑같이 HTS 창에다가 종목명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SMS 띄우면 이게 주가 차트를 보면 한 90만 원, 거의 90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좀 하락 조정을 해서 어저께 그러니까 월요일자로 75만 원쯤이었었고 오늘 그러니까 화요일에 조금 주가가 올라서 한 78만 원 정도 지금 거래되고 있네요. 시가총액 기준으로 한 이게 1조 8,500억 정도 돼요. 아까 순이익이 얼마라고 했었죠? 작년 순이익이 한 2천억, 2천억 정도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 실적 2천억을 기준으로 시가총액 지금 현재 1조 8,500억 나누기 2천억 하면 이게 이제 PR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PR을 구하면 한 9점 몇 배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현재 국내 반도체 장비주 중에서 장내에 있는 국내 반도체 장비 중에서 PR 9배짜리 종목이 있던가요? 꽤 싸 보이지 않아요? 근데 또 아까 금방 확인을 했지만 올해 1분기 실적이 되게 증가를 했잖아요. 그러면 1분기 실적이 늘어난 덕분에 올해 PR은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2분기 또 3분기 계속 실적이 증가한 거로 나온다라고 하면 PR은 이거보다 더 떨어지겠죠? 저평가라는 얘기죠. 장외 종목을 코스닥, 코스피와 이렇게 똑같이 평가해도 괜찮은 걸까요? 이게 물론 장외 종목이니까 유동성 떨어지는 장외 종목이니까 뭐 일정 부분 어느 정도 할인은 해줘야 될 거예요. 장내에서 거래되는 종목하고 똑같이 평가는 할 수는 없겠죠. 그걸 감안을 해도 이 정도면 좀 너무 싸 보이니까. 사실 이 세메스라는 종목은 제가 작년 5월쯤에 그리고 이제 올해도 그렇고 KOTC에 있는 우량주들 다룰 때 기사로 소개를 했던 종목이긴 해요. 작년 5월 때 주가가 한 30만 원, 그러니까 30만 원 밑돌다가 이제 30만 원 막 넘어설 때 요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주가 상승률을 따지면 삼성전자보다 더 많이 올랐더라고요. 지금 실적 확인을 해보니까 그만큼 오를만 했던 거죠. 또 세메스 말고도 찾아보니까 1분기 순이익이 그 시가총액의 거의 절반 뭐 이렇게 나온 종목도 있어요. 단순하게 계산을 해서 1분기 실적만 갖고 PR이 2점 몇 배, 요거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뭐 이런 종목이 있다라고 해서 이게 절대 종목을 추천한다, 이게 굉장히 싸니까 사라, 이런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장외 주식이라서 거래도 거의 없고 사실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어요. 단순하게 실적 대비 주가를 찾아보는데 이런 예를 들기 위해서 거론한 종목이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또 코스피, 코스닥 종목 중에도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 작년보다 실적이 좋아진 기업, 그 중에서 실적에 비해서 지금 현재 주가가 싼 기업들, 비싸지 않은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들여갖고 이렇게 실적 공시 나왔을 때 찾아보고 노력을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이런 걸 찾을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1분기 실적만 보고 투자를 결정하면은 그 2분기 실적은 또 다른 경우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결정을 해도 괜찮은 건가요?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날카로웠어. 핵심을 찌르는 지적이었어요. 이게 1분기 실적만 갖고 올해 한 해 전체 실적을 예단하는 거는 말이 안 되죠. 하지만 이 분위기는 대충 좀 알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시각에서 출발을 하자라는 거예요. 두 기자는 물론 이 영상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그 기업에 관련해서 다루는 기사들 좀 많이 보셨을 텐데, 기업 실적 기사. 뭐 저희 증권부 기자들이 기사했을 때나 이제 산업부 기자들도 기업 실적 관련 기사를 많이 다루니까 기사 쓸 때 공통적으로 쓰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전년 동기 대비 혹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이런 표현 좀 자주 씁니다. 이거 왜 쓰느냐? 작년 이맘때하고 비교를 해서 얼마나 좋아졌느냐 혹은 나빠졌느냐, 이거 확인하기 위한 거거든요. 이 숫자만 보면 아까 세메스 사례처럼 봐도 그렇고 사실 감이 잘 안 와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 이맘때하고 비교를 해봐야지 지금 얼마나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번 1분기 실적이 월등하게 늘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분위기, 업황이 괜찮게 잘 돌아가고 있다. 그럼 이런 정보들을
조합을 해서 올해 실적을 한번 기대를 해봐도 괜찮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1분기 실적에다가 1년이 4개 분기니까는 거기에 단순하게 4를 곱해서 예상하고 투자한다는 건가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그건 아닙니다. 기업들 중에 이게 분기별로 기복이 좀 심한 실적을 내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뭐 또 계절 타는 사업하는 기업들도 있잖아요. 뭐 아이스크림을 판매를 한다거나 만들어 판다거나 에어컨 파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여름에 실적이 많이 나오겠죠. 많이 팔릴 테니까. 공기청정기 만드는 회사는 봄에 황사 한창일 때 이때 많이 팔리니까 그때 실적이 좋을 거고, 옷 만드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겨울옷이 좀 두꺼워서 비싸니까 겨울 실적이 잘 나오겠죠. 이런 데다가 그냥 편차가 큰데, 분기별로 편차가 큰데 그냥 무작정 4를 곱하면 이제 엉뚱한 답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럼 한 개 분기 실적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요? 이럴 때 과거 실적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1년치가 아니라 4개 분기를 같이 보는 이제 방법이 활용을 합니다. 증권사들 종목 리포트에서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트레일링 PER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실적에 비해서 지금 주가가 얼마나 싼지 비싼지 요거 알아보는 게 이제 주가 수익 비율 PER이라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단순하게 시가총액을 한 해의 순이익으로 나눠서 구하거든요. 주가를 주당 순이익 EPS로 나눠도 이제 똑같은 값이 나오죠. 근데 우린 지금 1분기 실적밖에 모르잖아요. 이럴 때 지금 1분기 실적부터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4개 분기를 합산을 해서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가총액은 현재 시가총액으로 놓고 작년 2분기부터 2분기, 3분기, 4분기 그리고 지금 나온 1분기 실적 이렇게 4개 분기의 순이익을 더한 금액을 그로 이제 시가총액을 나누는 거죠. 그러면 작년 3개 분기 실적에다가 가장 최근 실적을 포함시켜서 주가 수준이 얼마인지 요거를 좀 가늠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또 이제 머지않아서 2분기 실적이 또 나오면 작년 2분기 건 빼고 3분기, 4분기, 올해 1분기, 2분기 이렇게 4개 분기를 가지고 실적을 구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올해 어떤 기업이 좀 성과가 나을 것 같다, 실적이 좋을 것 같다라고 예상된다면 트레일링 PER은 실제 PER이 트레일링 PER보다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올해 실적이 늘어나면 당연히 그거보다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실적이 예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포워드 PER이라는 걸 써요. 이 포워드 PER은 트레일링 PER의 좀 반대 개념인데, 포워드 이 단어를 보면 이제 좀 대충 뭔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의 12달치, 앞으로 4개 분기의 실적을 이렇게 더해서 이걸로 이제 구한 PER이에요. 당연히 앞으로의 실적이니까 예상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증권사 리포트에 이 포워드 PER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을 하는데, 이게 애널리스트들은 기업 실적, 올해 실적을 분기별로 다 예상을 하니까 이제 이 수치를, 이 지표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PER이 몇 배가 싸다, 비싸다 뭐 이런 기준선 같은 건 없는 건가요? 이건 그 같은 업종 안에 있는 그 경쟁하는 기업들끼리 비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해외에 똑같은 사업을 하는 경쟁 업체들, 얘네들하고 비교를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익률이 좀 높은 사업을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PER을 좀 높게 쳐줄 수도 있을 거고, 성장하지 못하고 매년 좀 고만고만한 이런 실적 내는 데들은 남들보다 좀 낮게 평가를 하는 게 맞겠죠. 그러면 실적 나오면 PER 계산해서 낮게 나온 종목에 투자하는 말씀이신가요? 물론 이 PER이라는 게 절대적인 투자의 기준은 아니에요. 하지만 기업 실적이 증가를 하면 주가도 오른다. 뭐 누누이 얘기해왔던 거잖아요. 이게 이제 제일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PER이 기본적인 지표, 투자 지표가 되는 거는 분명하죠. 그러니까 PER을 계산하는 거, 요거 자체가 의미가 있다기보다 기업 실적이 좋아졌느냐, 얼마나 좋아졌느냐, 요거 좀 따져보고 그 다음에 그거에 비해서 지금 현재 주가, 시가총액 수준이 얼마 있느냐, 요거를 확인해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번에도 역시 실적 얘기하시는 거군요. 아이고, 뭐 이번에 또 그렇게 됐네요. 다음번에 다른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좀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는 이걸로 마무리를 하죠. 여기서 인사를 합시다. 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 안녕.